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준비 상품과 그 절세 방법을 총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는요, 일찍 하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일반적으로 50대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030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표 한번 보시겠어요? 60세에 5억을 만들기 위해서 월 납입금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조회를 한번 해봤더니 20세부터 준비를 하면은 33만 원만 적립하면은 60세에 5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세부터 시작하면은 그것의 두 배인 61만 원을 납입해야지 5억을 만들 수 있고요. 40세에 시작하면은 4배 정도는 123만 원을 넣어야 되고요. 50세부터 시작하면 10배가 넘는 금액, 324만 원이 있어야지 5억이 됩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의 종잣돈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20대 같은 경우는 10만 원만 있으면은 60세 5억을 만들 수 있는데 50세의 경우에는 27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7배 정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노후 준비도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하면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늦으면 늦을수록 납입액이 많아지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절세 금융 상품을 제가 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11가지 정리했는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세 상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세액을 공제시키는 상품이 있고요. 소득 공제 상품이 있고요.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상품은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이고요. 소득 공제 상품에는 주택청약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정리해 놓지 않았는데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요. 자영업자들이 주로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이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 상품 중에서 굉장히 그 소득공제 효과가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과세 상품에는 ISA, 저축성보험,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금액이 좀 많이 넣어서 이자 배당 소득이 많았을 때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몇백만 원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비과세가 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조금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세 금융 상품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따로 유튜브에서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절세 금융 상품이 10가지 정도 있다. 이 정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고 했죠.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고요. IRP는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금저축은 월 50만 원, IRP는 월 7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IRP하고 연금저축을 합해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품을 다 합해서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연금저축 300만 원, IRP 600만 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개별적인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이지만은 통합해서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월 기준으로 따지면 75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 세액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이렇게 해서 월 75만 원씩 넣고 있는데 그 연간 근로소득이 5,500 이하이신 분들은 거의 150만 원 가까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48만 5천 원 정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5,500만 원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118만 8천 원, 13.2%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품을 만약 해지했을 때는 16.5%로 해지 가산세를 물리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연금 저축 상품이나 또는 IRP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해지하지 않을 돈만으로 적립하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세 표준별 소득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만약 과세 표준이 1,400 이하이신 분들은 소득세율이 6%,
근데 실제 우리가 내는 소득세는 6.6%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을 낼 때 소득세 6%만 내는 게 아니라 소득세 10%에 해당되는 지방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소득세를 다 합해서 1,400 이하면 6.6%를 내게 되고요. 5천만 원 이하이면 16.5%, 8,800 이하면 26.4% 이렇게 점점 누진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액이 많아질수록 과세편이 높아지니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6.6%에서 최고 49.5%까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됩니다. 노후가 되면 연금소득이 생기는데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냐면은 연금에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있죠.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게 공적연금이고요. 대부분은 국민연금 받으시죠.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선생님이 아니신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을 받으실 텐데 이런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6%에서 49.5%. 그러니까 과세편이 높으면 높을수록 최고 49.5%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굉장히 높죠. 49.5%까지 된다는 것은.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최고 49.5%. 퇴직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표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개인연금이라고 하면은 IRP와 연금저축을 말하는데요. 요것은 개인적으로 내는 돈이잖아요. 여기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연금소득세 적용세율은 3.3%에서 5.5%.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비해서 굉장히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잘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되는데요. 만약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00%, 1,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과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연금 과세율은 3.5에서 5.5%라고 했는데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무조건 3.5에서 5.5%가 아니라 개인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저율과세 3.3%에서 5.5%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지만은 연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49.5%까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고 과세 표준이 높으신 분들은 49.5%가 되고 적으신 분들은 최저 6.6%가 되겠지만 어쨌든 연간 연금 소득이 1,500 이하보다 세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율과세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연금 소득 절세가 핵심인데요.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종합과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다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를 통해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소득세율을 조금 낮추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연금 소득 어떤 거냐면은 연금 저축으로 인한 소득, 그 다음에 IRP로 인한 소득. 요 소득이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라 했죠. 왜냐하면 1,500만 원 이하여야지 저율과세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3.3%에서 5.5% 아주 저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좋은데 개인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이 넘는다. 예를 들어서 1,700만 원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더 높아져서 세금을 더 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수령 기간을 연장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수령한다고 했더니 연간 그 소득이 1,700으로 나왔다. 그러면 20년으로 바꾸면은 1,500 이하로 줄어들겠죠. 20년 이하로 해도 1,500만 원이 넘는다 했을 때는 30년으로 수령 기간을 연장하면은 연간 그 연금 소득이 적어지니까 1,500만 원 이하로 맞출 수가 있겠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수령 시점을 분리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은 55세에서 80세, 85세, IRP는 85세에서 105세 이렇게 나누면은 1,500만 원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수령 기간을 연장하거나 수령 시점을 분리함으로써 연금저축이나 IRP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저축한 돈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금에 넣었으면 이자소득이 나오고 또 채권형 펀드 같은 데 넣었으면 배당소득이 나오거든요.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15.4%의 세율로 끝나버리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과세에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돼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은 절세 상품들을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부부가 각각 2천만 원 이하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좀 자산이 많다고 한 사람 명의로 3천만 원 금융소득이 생긴다고 하면은 요것을 부부로 나눠서 각각 1,500만 원씩 하면은 2천만 원 이하가 되니까 절세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부부 각각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부 각각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데 비과세 상품에는 비과세 저축 상품이 있죠. 첫 번째. ISA 같은 경우에는 납입금액 기준 총 1억 원까지 비과세되고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나이 제한이 있긴 하지만 5천만 원까지. 그다음 조합 투자금은 2천만 원, 조합 예탁금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금융소득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비과세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비과세 보험에는 저축형 보험으로 일시납하는 경우에는 또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면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되고요. 저축형 보험 월 적립식으로 넣으면 월납 1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신연금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연금식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행 2024년 기준이니까 나중에 혹시 세법이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2024년 기준으로는 금융소득 절세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비과세 상품 그리고 노후 준비와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비과세 상품이나 세액공제 상품, 소득공제 상품을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왕이면은 세금을 적게 내면 좋잖아요. 적게 낸 만큼 종잣돈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절세 방법들을 잘 알고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